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예비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으로 임무와 무장,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 무장, 복장은 임무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무장하고 복장 부분은 1년에 매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임무는 2조고 무장과 복장은 7조의 내용인데요. 이 임무 시기별로 이 무기 사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연계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무기 사용하는 게 연계가 되니까 같이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와 무장, 이 무장 중에 무장을 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 사용. 예비군법에는 임무가 이제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5가지 별로 무기 사용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무장 소요 진압을 할 수 있는지 요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 경, 민. 예, 동공이 눈이잖아요. 동공이 이제 소경이 됐다는 해서 동공 소경민으로 이제 저는 외웠었고요. 그에 따른 무기 사용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언제 개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이제 같이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권한의 위임은 우리 국방부 장관이 모든 권한의 원래 주체죠. 이 예비군에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누구한테 위임을 하냐? 국방부 장관이 다 할 수 없으니 수행군 부대장에게 위임을 한다. 어떤 거를? 예비군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를 전부, 일부, 전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일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행군 부대장이 누구냐? 전방 군단 같은 경우는 군단장이 되죠, 통상. 그리고 후방 지역 사단 같은 경우는 지역 사단이 도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사단이 되고요. 일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구해병단 등등 이런 여단급 이상 지휘관들이 이제 이용한 데도 있죠. 그래서 수행군 부대장은 여단급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이거 이제 구별을 좀 하시는 게 민방위법에는 연대급 이상의 부대장이 긴급 동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대장급하고 여기 수행군 부대장이 여단급 이상이라는 거랑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구별하시고요. 꼭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어야 돼요. 책임지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수행군 부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군 관리와 운영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예비군 관리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행군 부대장은. 그래서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수행군 부대장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이제 위임을 한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같은 라인에 있는 군부대 수행군 부대장에게 위임을 한 거고요. 이번에 위탁을 하는 거죠. 다른 소속 기관으로 이제 위임을 하는 내용이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나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행군 부대장이 누구에게 하느냐? 경찰서장에게 한다. 위탁을 하면. 그러면 이 서장은 뭐예요? 수탁경찰서장이 되는 거예요. 수탁경찰서장이. 예. 위탁을 받은 수탁경찰서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위탁할 수 있느냐?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수행군 부대장은 예비군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거는 제한된다. 예비군의 동원된 예비군 부대의 작전지 그리고 긴급 조치하는 거, 출입자 검문하는 거를 국방부 장관 또는 수행군 부대장이 수탁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작 긴 검이죠. 동작 긴 검으로 저는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에 이제 권한의 재위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수행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은 이게 요 법령에 이 법률에 이 시행령이 나오는 거다. 그 밑에 시행령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
수행군부대장이 위탁할 때는, 재위탁할 때는, 위탁할 때는 수행군보다도 위임 받았잖아요? 그걸 다시 재위탁할 때는 한계를 두는 거예요. 수행군부대장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아까 동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대 이하만 하라. 수행군부대장이 위탁할 때는 중대 이하만 해라. 그리고 지휘는 동원된 동원된 예비군에 대해서 작전 지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대원들의 복무규율을 위의를 하고요. 긴급 조치를 이건 할 수 있겠죠. 해당 지역에서. 그 다음에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을 유지 관리하는 것들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누가? 수행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게.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행령의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한정을 줬잖아요. 그러면 수행군부대장은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니까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은 이런 조치와 수행군부대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요거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정을 해준 거죠. 사실 이 출입자 검문이 위에는 있는 반면에 여기는 없고요. 위에 없는 것 중에 이제 무기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와 예비군 대원의 복무규율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사실 이 출입자 검문을 수행군부대장이 할 수 있느냐? 예,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가능은 하겠죠. 예, 가능은 한 거로 봐야죠, 일단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요거로 이제 한정을 했지만 예,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입자 검문 부분은. 무장을 위한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을 유지 관리하는 거 아까 수행군부대장이 경찰서장이 했는데요. 이거 말고 수행군부대장이 하는 거 말고 그냥 군부대장이 경찰서장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 경찰서장이 수탁경찰서장이 아니고요. 물품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관리관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 경찰서장이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을 또 해요. 어디에다가? 직장 예비군 부대 지휘관에게. 이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 경우에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기를 경찰서장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교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 국가 중요 시설 중에 이제 보면 수력발전소도 있고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송전 시설도 있고 이런 데가 국가 중요 시설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장 예비군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위탁을 해서 이제 계약해서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총이 경찰서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다. 재위탁을 해서 직장 예비군 지휘관 니네들이 거기 바로 쓸 수 있게 니네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무장을 위한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은 군 보급 절차에 의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보급을 받는 거고요. 예, 수행군 부대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 보관을 해야 돼요. 아까 경찰서장이 아까 재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행군 부대장이 통제를 해요. 그래서 수행군 부대인인 전방군단 같은 경우는 군단의 대침 작전 장교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 탄약이 통합 보관하면 안 되겠죠. 무기랑 탄약은 항상 분리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잘 출제를 하거든요. 군보급 절차냐, 예비군 보급 절차냐, 수행군 부대장이 지정한 거냐, 군부대장이 지정한 거냐,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냐, 지역 예비군 지휘관이냐, 이런 것들, 물품 관리관이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관련돼서 이제 벌칙이 하나 있는데요. 경비 임무나 이 보관 우리 무기 탄약 보관을 하잖아요. 아까 경비는 무장 공비 침투하거나 무장 소유가 있을 때 중요지역 무기고 병참 소고 등의 경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경비 임무나 여기 보관 책임을 할 때 과실로 실수죠. 실수. 내가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 고의로 하면 더 세야 되겠죠. 과실로 분실되거나
무기 탄약이 탈취됐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내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 과실이라는 게 실수잖아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의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저기 뭐 몇백 명이 왔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되는 거는, 이거 벌금 물을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이제 복장 문제인데요. 이 복장도 이제 심심치 않게 요즘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복장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 임무 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 시에만 착용을 한다. 예, 훈련 시에만 착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비군복을 평상시 입고 다니면 그것도 법에 위촉되는 거예요. 무엇을 복장을 착용하냐? 예비군 대원의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민방위법에는 민방위 대원의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예비군은 착용을 해야 됩니다. 착용해야 됩니다. 뭐를?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을 부착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까지 쭉 이게 이제 군복이고요. 여기 이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군복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모자 쓰고요, 옷 입고요, 신발 전투화에 신고요. 그 다음에 표지장들을 이제 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생활하면서 표지장 많이 붙였잖아요.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사할 때마다 딴 데 갈 때마다 뭐 붙인 마크 달라고요. 진급하면 또 다른 거 붙여야 되고 하여튼간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비군복 같은 경우는 여성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다른 모자를 착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출제를 어떻게 냈냐? 이 예비군 모를 아니고 예비군 하를 이제 여성 예비군은 국방부 정하는 다른 예비군 하를 착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죠. 이렇게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복은 뭐랑 같이 착용해야 되냐? 군모랑 여기 예비군하 표지장 다 같이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전투복 입었다 생각하면 이거 다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비군 표지장이 종류가 뭐냐? 요거 갖고 이제 말장난해가지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표. 모자 이렇게 뭐 표시하는 거 있죠. 명찰. 자기 이름 있어야 되죠. 흉장. 가슴에 뭐 다는 거 있죠. 휘장. 30년 휘장, 뭐, 지휘관 휘장, 이런 것들 있죠? 견장. 견장들은 우리 지휘관들만 뭐, 파란, 초록색, 녹색 경장에서, 달았었잖아요. 그래서 휘장하고 견장은 지휘관만 단다. 이게 다 표지장이에요, 표지. 표지를 한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는 옆에서 볼 거고요. 예비군 특수복은 야전상의, 야전점포 있죠? 우리 입었던 거. 그리고 근무복. 그리고 점포랑 이제 근무복은 이제 지휘관들만 입고 예비군들은. 그 다음에 부속품. 요대, 뭐, 있겠죠. 요대는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야전상의와 이제 점포는 각군 참모총장, 여기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정한 색상을 가지고 이제 야전상의나 점포를, 색상을 정하는 거고요. 야전상의와 점포는 10월, 이게 동계죠.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착용 안 해도 되고, 착용해도 되고, 의무성은 없는 거예요. 근무복은 각 참모총장이 똑같아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제식에 따라서 이제 근무복을 정하고요. 그래서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 5개월이고요. 동복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개월. 그래서 요거 갖고 문제를 자주 내요. 10월 1일부터 뭐 3월 30일, 11월 1일부터 4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5개월 7개월이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은 기후, 장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요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인데도 엄청 추워요. 그럼 동복 입어야죠. 5월달에도 춥다, 엄청 춥다? 그러면 더 연장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표지장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별표 부분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모표는 이게 모표잖아요, 모표.
그래서 예비군 모표에는 예비군 제복에 착용하는 모표가 있고요. 근무복에 착용하는 모표가 있어요. 예비군모는 방금 전에 봤듯이 인견사의 직조, 이 섬이고요. 근목에는 우리 다루셨겠지만 금속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게 예비군 마크죠. 이게 예비군 마크 잘 눈에 보이시죠? 모표의 중앙이 예비군모 앞면에 봉제선과 일치해서 부착을 한다. 베레모일 경우는 앞면에 중앙에 일치한다. 이 봉제선과 일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제선과 일치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앙에 부착을 한다. 베레모는 앞면에 중앙에 일치하고 예비군모 앞면에 봉제선과 일치해서 부착을 한다. 그 의미고요. 근무복은 모표의 중앙이 근무모 앞면에 봉제선과 일치하게. 근무복도 똑같이 생긴 색깔만 다르잖아요. 거기와 마찬가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름표는 각 군별로 정한 이름표 제식에 따라 통일을 한다. 각 군별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붙이죠. 이렇게. 근무복도 마찬가지고요. 다 오른쪽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다르게 한다?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또 흉장은 가슴에 붙이는 거는 예비군 제복하고 근무복이 다른데요. 재질은 아까 본 거랑 똑같고요. 흉장은 예비군 제복의 상이 좌측 호주머니 중앙 봉제선 상단에 부착을 하고 근무복은 근무복상의 이름표 상단 중앙에 부착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예요. 요거 흉장. 그러면 근무복과 제복하고는 다르죠, 지금. 여기는 이 봉제선 상단에 부착하는 거예요. 뭐 특전사이기 때문에 부착을 한 거고 요 위에 붙이겠죠. 그러면 여기 붙이는 반면에 근무복은 이름표가 각 군별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른쪽이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하죠. 같을 수도 있죠. 어느 군은 이름표가 이쪽에 있으면 거기에다 하겠죠. 같은 위치에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현재는 전투복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예비군복에는 여기다가 근무복은 이름표 위에다가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다르다. 상이하다. 그리고 휘장. 이 지갑만 다르잖아요. 진유리판에 예비군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축 부분에 우리 왼쪽에 쌀자루로 해서 옛날에 많이 다셨죠? 여기를 이렇게 다셨죠,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 충분히 다 이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견장. 이것도 이제 직조로 돼 있고요. 예비군 제복에나 점포에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입이 목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 월계수가 이렇게 모양이 향하고 있잖아요. 요 월계수가 이렇게 요게 목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셨죠? 월계수 부분이 목 쪽으로 목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문제 풀면서 더 구체적인 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